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마도 빌라 옆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으드드드드 그러더라고요. 뜨뜨뜨뜨 그래요. 그래서 캉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만 막 질렀지 나오라고. 서울에서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한남동 유엔 빌리지 옆 축대가 지난 폭우 때에 이어 또다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승용차 2대가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었고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 일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가야주유소 앞길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20톤짜리 화물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주민 7명이 숨지고 모두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쯤엔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 앞 남부 순환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31살 조일복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전국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우리 군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 보은에서는 여군들까지 나서서 수재민들의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은 빠져나갔지만 보은읍은 아직도 곳곳에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는 오늘도 군 장병들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이곳에는 오늘 육군본부 여군대대 소속 하사관 80여 명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선 맡은 일은 흙탕물에 젖은 옷가지를 빨아 말리는 것. 개울에 나가 옷과 이불을 빨아 헹굽니다. 자그마한 힘이지만 열심히 빨리 해서 주민들이 빨리 말려서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재민의 건강을 돌보는 진료활동도 여군들의 몫입니다. 제방을 보수하는 일 같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꼼꼼한 여군들의 일솜씨가 고맙기만 합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했는데요. 딸 같은 군인들이 와서 도와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군들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대형 할인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쇼핑객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할인점 이마트가 있는 일산 중앙로. 수많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정은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수만 명의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때 아닌 교통 대란이 아침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열 받죠. 여기 사러 온 것도 아닌데 여기 가는 길인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 버스가 말이에요. 일자선가 저쪽부터 못 돌아가요. 우회전 못해. 노선 그대로 따라가려면은. 할인점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사거리에는 차량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지만 단속하는 교통경찰 한 명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사람 대신 차량이 점령해버렸습니다. 몰지각한 쇼핑객들의 불법 주차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던 데는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주차시키고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잠깐 세우는 거죠. 이마트의 주차 가능 대수는 350대. 하지만 요즘 몰려드는 쇼핑객 차량은 하루에 8,000대가 넘어서 직원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고객이 갑작스럽게 그냥 집중이 되니까 미처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할인점들의 경쟁이 가져온 때 아닌 교통대란. 지역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특집 SBS 8시 뉴스.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레디슨 플라자 호텔에 임시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SBS 보도국을 연결해서 그 밖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도국입니다. 서울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오늘 새벽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 지붕의 용마루와 기와가 8m 정도 주저앉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은 밤새 내린 비로 기와와 기와 사이에 물이 차서 지붕의 일부가 무너진 것 같다면서 긴급 보수반을 편성해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통행이 금지된 서울 한강 잠수교의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 시각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23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수위인 6.2m보다는 1m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중랑천도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서울 월계 1교의 수위는 이 시각 현재 위험 수위보다 2m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한일은행의 신동혁 행장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밤 9시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동네 불량배로 보이는 괴한 3명으로부터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행장대행의 운전기사 표모 씨가 길을 막고 서 있던 괴한들과 시비를 벌인 점으로 미뤄서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있지만은 부도가 거래업체 사람 등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 사동의 한 주유소에서 연예인 김수미 씨의 시어머니 77살 김옥환 씨가 김수미 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김수미 씨의 운전기사인 김종우 씨가 차를 후진시키던 중 차에서 잠시 내려있던 김 씨의 시어머니를 미처 보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50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통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에서 통일의 염원을 빌어봤습니다. 김천홍 특파원입니다. 몸을 싣고 산아래 온천 마을을 떠나 1시간가량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백두산 천문봉 바로 아래에 닿습니다. 비록 남의 땅을 밟아 올랐지만 천문봉에 올라서는 순간 그 장대함에 군단의 아픔을 잠시 잊습니다. 이것은 중국 땅입니다. 쪽빛 천지 건너 바로 저 구름에 쌓인 봉우리가 우리 땅이자 백두산의 정상인 장군봉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50년 건국 반세기가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백두산의 정상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북한 쪽에 우뚝 솟은 정상 장군봉은 해발 2740m. 장군봉이란 이름답게 위로는 구름과 함께 달리며 좌우로 넉넉히 팔을 벌려 천지를 감싸하는 그 모습이 외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분단 이후 다툼의 세월을 바람 속으로 흘려보낸 듯 천지엔 고요와 평화로움이 가득합니다. 천지를 둘러싼 또 하나의 봉우리, 용문봉의 허리에선 천지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지의 맑고 푸른 물은 벼랑을 만나 장백폭포가 됩니다. 높이 68m의 장백폭포는 면리 밖까지 울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백룡이 날아오르는 듯한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백두산은 해발 2700m가 넘기 때문에 온대와 한대의 모든 경관들이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내표구에서 온천마을에 이르는 길 중간엔 지하삼림이 있습니다. 일대에 집안이 가라앉은 뒤 형성된 지하삼림엔 가문비 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고목에서 자라는 이끼는 백두산 원시림의 비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백두산은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린 아직도 우리의 땅 백두산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천지물에 몸을 담그고 목도 축여보지만 마음의 갈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지금 중국 땅에서 여기서 만세를 부르는데 다음엔 통일돼서 저쪽 북한 쪽에서 올라 넘어가고 우리 땅에서 만세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려서럽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에서 SBS 김천호입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광복과 건국을 축하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북한 측도 판문점에서 통일 대축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순중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 고건 서울시장과 김구 선생의 장남인 김신 전 교통부 장관 등이 건국 50주년을 자축하며 33차례 종을 울렸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통일 대축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비록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축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우리는 남북 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해, 평화, 교류 협력의 정신에 따라서 이번 축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곳 임진각에 모인 1,500여 시민들은 민족의 독립과 건국 50주년을 축하하며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항상 남쪽, 북쪽 따로따로 하는데 이런 행사가 좀 마지막이었으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으면. 서울 장충공원에선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 1000여 명과 전국연합 등 재야 시민단체들이 남북 화해와 평화 군축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15개 종교단체들도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에 모여 한마음으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민족혼을 일깨우던 민족의 꽃 무궁화를 다시 꽃 피우자는 촉구대회도 열렸습니다. 5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무궁화가 건국 50주년을 뒷받침해온 우리 무궁화이기 때문에 오늘 8월 5일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무궁화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북한 중앙방송은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통일 대축전을 북한 단독으로 개최했다고 전하고 한 청년의 투쟁 의지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SBS 홍순준입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건국 50주년 기념식은 지나간 반세기를 회고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념식의 이모저모를 신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국 50주년 기념식은 다시 뛰는 한국인이라는 휘장이 전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상징하듯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봉의 세계 최연소 등정 기록을 가진 김영식 군 등 청소년 2명이 휘장과 태극기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50년 중앙 경축식의 개식을 선언합니다. 오늘 훈장을 받은 150여 명 가운데는 진짜 김일성 장군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김경천 장군이 포함돼 있어 이체를 뛰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해로 고생하는 수재민을 위로하는 것으로 경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귀중한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4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다시 시작하자는 분위기 때문인지 시종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축하연회는 박준규 국회의장과 윤관 대법원장 등 각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건국의 보람을 모두 함께 논아가질 수 있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건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는 축제성 식후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행사비를 수해 복구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SBS 신동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50주년을 맞는 시민들의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동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동세호 기자. 네, 명동입니다. 네, 지금 명동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명동거리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나라를 다시 세운 지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을 맞아서 모처럼 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수해 이중군을 겪고 있지만은 시민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50년 전 바로 오늘 나라를 다시 세웠을 때 환희와 감격은 없지만은 기필코 지금의 국난을 이겨내겠다는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어떤 각오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IMF에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 모두가 잘 극복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원인데요. 지금 실업 문제가 참 크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 실업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50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50년 우리 온 국민 똘똘 뭉쳐서 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과 시련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를 이겨낸 민족의 저력을 믿으며 다시 뛰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선언한 오늘 광복절에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자는 의지로 충만했습니다. 나라의 운명과 영역을 함께한 이곳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은 다시 일어서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동에서 SBS 봉서호입니다. IMF 시대 이후 가장 많이 던져지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수출의 전진기지 부산항의 지금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위성 중계차로 직접 연결합니다. 송성준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공휴일 저녁이지만 이곳 부산항 자승대 부두는 바쁘게 움직이는 땀의 현장입니다. 환한 조명은 어둠을 걷어내고 수출용 컨테이너는 대형 크레인에 이끌려 차곡차곡 선적되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아랑곳 없이 오늘 하루 동안 이곳 자승대 부두에서만 처리되는 수출입 화물은 20피터짜리 컨테이너 4,800여 개, 평일 평균 3,000여 개보다 오히려 60%나 더 많습니다. 여기서 부두관 기자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공휴일에도 작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각오로 뛰고 있습니까? 예, 저희 부두는 연중 무휴로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국난 극복의 관건인 만큼 신속한 화물 처리와 항만 서비스 강화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은 사상 처음으로 6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또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동안 부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2%나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모레부터는 컨테이너를 부두박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운 선사와 화주에게 직접 운송해주는 온독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곳 자승대 부두에서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둠을 사르는 부산항의 이 같은 역동성은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자승대 부두에서 SBS 송승준입니다. 광복 53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 부산에서도 다양한 경축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세차에서 비가 새는 등 갖가지 하자가 발견됐으나 회사 측은 그럭저럭 고쳤으라는 반응이어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는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꼭 실현돼야 할 현안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건국 50주년을 맞는 광복절 밤의 PSB 뉴스아입니다. 제53회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부산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광복절이지만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 의미는 더욱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른세 번의 종소리가 용두산 공원을 타고 부산 시내로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퉁사위는 암울한 시기, 어둠을 뚫고 찾아온 빛의 기쁨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아침은 흉열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상용 부산시장과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피운 향불은 광복절의 아침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이어 문화회관에서는 제53회 광복절 대한민국 50년 경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간악한 일제의 혹독한 호각 속에서도 9년이 지나 광복의 그날까지 줄기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3.1운동을 펼친 윤규현 선생의 후손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는 등 5명의 순국선열 후손에게 훈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오후 권자판 시내 한모퉁이에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게 불밝힌 한 사람의 생애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 치욕스러운 시대에 태어나 민족 자본을 지키고 후학을 키워 조국의 자존을 지킨 사람, 해방 2년을 앞두고 고문 후유증으로 숨져간 선생의 넋을 기리는 55주기 추모제가 그것입니다. 백산 선생님의 자주 자립, 자조 정신을 이 국난 극복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정미해고와 물난리, 현재와 인재가 국토를 휩쓸고 있는 무더운 여름날의 8.15. 8.15는 오늘 하루도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내는 지혜를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PSB 뉴스 송준우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7,007명이 특별 사면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도 8.15 특사로 모두 59명이 가석방되거나 복권됐습니다. 오늘 단행된 특별 사면 조치로 강도 살인 혐의로 16년 8개월을 복역한 이모 씨 등 52명이 가석방돼서 오늘 오전 10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지난 14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노차태 씨 등 7명은 복권됐습니다. 선물거래소가 서울 측 금융기관의 반발로 부산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단순한 고용 창출과 자금 유입 효과를 떠나서 산업 공동화에 허덕이는 부산을 국제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박철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에서는 한때 선물거래소가 들어서면 연간 20조 원의 자금 유입과 10,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 유치의 파급 효과는 실제로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2년 전에 탄생한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는 하루 계약액이 8,700억 원이 넘어 거래 수수료와 전거금 예치 등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율의 급변과 외환예금과 채권의 금리 변동,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보다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의 각종 변동의 위협을 방어할 선물 거래소가 없다는 점을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업계에서도 조기 설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의 투자들도 한국의 선물 거래소가 설립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급성과 함께 부산에서도 선물거래소는 21세기 국제금융도시로 나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붕괴 속에 부산은 해운 항만과 금융정보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선물거래소는 그 단초를 열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금융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항구를 끼고 있는 부산이 선물거래소 같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 선물거래소가 국제금융도시로 가는 어떤 초석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당초 부산의 선물거래소는 국제 원자재를 취급하는 상품 선물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제2의 도시이자 항만도시인 부산이 상품 선물의 최적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금리, 환율, 채권 수익률 등 금융 선물 시장이 더욱 커졌고 중요해졌습니다. 금융과 상품 선물 모두 부산에서 이뤄지면 정보, 물류, 항만 모두 동반 발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선물 거래소가 생기면 현재 정권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 거래도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소 유치는 그 어디에도 뺏길 수 없는 부산의 미래, 그 자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PSB 뉴스 박철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경영정보를 나누고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부산경제포럼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제포럼은 삼성경제연구소와 동남은행이 공동 운영해왔으나 동남은행의 퇴출로 부산 상위가 빈자리를 메우고 그 운영도 더욱 알차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제포럼은 오는 21일 대량 실업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차량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뒤 3일 만에 물이 새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물 새는 부분을 막으면 그럭저럭 고쳐 쓸만하니까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용호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에 사는 41살 장모 씨가 기아자동차 영도 지점에서 기아의 세피아트 승용차를 산 날이 지난달 23일. 장 씨는 3일이 지나서 처음으로 장거리 운행에 나섰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내렸고 장 씨는 차에 비가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빼고 난 뒤에 이틀 후에 장거리 간다고 마산 가다가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아유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뒤에 물이 멍하게 맺더요. 그리고 집사람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출고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공장에서 나올 때 다 검사를 다 거쳐가지고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약간의 착오가 사실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장 씨의 차를 정비 공장에 보내 고무 패킹 부분을 수리해서 장 씨에게 넘겼지만 수리한 다음 날 다시 비가 샜습니다. 결국 장 씨의 새 차는 또 한 차례 정비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 해준 것은 실내와 외부가 연결된 이 문제의 지점을 실리콘으로 떼워준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차는 물이 새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곳곳이 새 차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곳곳에 녹이 슬었고 부품이 너덜거리고 긁힌 부분에는 눈속임으로 도색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장 씨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회사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 걸 저희들도 사실 어떤 회사에서 모든 규정에 따라서 모든 조직이 다르겠지만은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고객이 어떻게 바꿔달라는데 그 요구를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단체들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차에서 물이 새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결함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량이 출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하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서조차도 규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중대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PSB 뉴스 전용입니다. 다음은 바람에 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수도료를 물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배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5년 10월 1,400여 세대가 입주한 영도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무려 3,000에서 4,000톤 정도의 수돗물이 새고 있습니다. 세대당 한 달에 3,000원 꼴로 쓰지도 않은 물값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단순한 계량기 고장이나 수도관 파열을 의심하던 관리사무소 측이 7군데의 땅을 파 확인한 결과 수도관이 모두 이상 부식 현상으로 물이 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도 안 된 이 아파트가 곳곳에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이제 누수 원인도 못 잡고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관과 고압 전선을 너무 가까이 묻은 탓에 수도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수관에서 새어나온 맑은 수돗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잇따른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묵살해오다 이상 부식이 확인되자 뒤늦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불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많은데 여기는 배관의 생배관에서 누수가 되기 본체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 원인에 따라 주민 보상 문제와 앞으로의 상수도관 시공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주차료 징수가 시작됐습니다.